계모는 다시미의 혼례 날 아침 변변한 예물 하나 없이 낡은 가마 한 채만을 마당에 들였습니다. 다시미는 사흘길 넘어 산골 외딴집으로 쫓겨나듯 떠났고 바로 다음 날 친딸 미시미는 풍악이 울리는 꽃가마를 타고 고을 제1의 부잣집으로 들어갔지요. 하루 차이로 같은 집을 떠났지만 한 사람은 거지 소굴로, 한 사람은 황금빛 대저택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골로 쫓겨난 본처의 딸은 당당히 한양에 서 있었고 꽃가마를 타고 떠났던 친딸은 빈 보따리 하나를 들고 눈물로 친정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과연 다시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근교 어느 고을에 윤문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대대로 글을 읽어온 가문이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담장 안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봄이면 흰 꽃이 소담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감나무 꽃이 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수군거리곤 하였지요. 봄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아침 그 집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윤문수는 사랑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하늘에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를 낳던 윤문수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산파 할멈이 이리저리 손을 써보았으나 이미 하늘의 뜻이었는지 윤씨 부인은 갓 낳은 아이를 한 번 눈에 담더니 그대로 고요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변함없이 창호지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윤문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이웃 아낙들이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다시미라 하였지요. 마음을 다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으니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어미가 남긴 단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시미는 어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늙은 시아버지 윤노인은 갓난 손녀를 떨리는 두 팔로 조심스레 안아들고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 안에서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인지 어미를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윤노인은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아이 입가에 대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울지 말거라, 울지 말거라.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장례 준비가 분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웃 아낙들이 삼배를 끊고 동네 사내들이 상여를 손보았지요. 처마 밑에는 흰 종이가 내걸렸고 집 앞에는 집단이 놓였습니다. 봄바람이 흰 종이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유독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문수는 사랑채 한켠에 홀로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을 얻은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지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먹먹하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활짝 피지도 못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꽃봉오리가 어쩐지 갓난 다시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던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마지막 길을 배웅하였습니다. 곡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늦봄의 바람이 불어왔고 길가의 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멀찌감치 담장 뒤에서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천씨라 불리는 처녀였습니다. 윤문수의 아내가 살아있을 적부터 이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여인이었지요. 어여쁜 얼굴에 단정한 몸가짐을 지녔으나 눈빛만은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차가웠습니다. 천씨는 상여가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오래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강 건너밭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담장 너머에서 상여를 바라보던 저 여인이 훗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들어오게 될 줄을. 그리고 어미 얼굴도 모르는 갓난아이 다시미의 운명이 그날부터 이미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복이 채 벗겨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윤문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9채도 지나지 않았건만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슬며시 말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려면 여자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젖먹이를 안고 살림을 꾸려갈 안주인 없이는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윤 노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무덤의 흙도 채 굳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였지요. 그러나 갓난 다시미가 밤마다 울어댈 때마다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노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돌아가며 젖을 먹여 주었으나 그것도 오래 계속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천씨와 다시미의 어미는 처녀 시절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가까웠으나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못하였지요. 다시미의 어미는 얼굴이 고울 뿐 아니라 마음씨까지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래 그 처녀 곁으로 모여들었고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지요. 천씨는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렸습니다. 자신도 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싶은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의 젊은 선비들 눈길도 언제나 다시미 어미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윤문수도 마찬가지였지요. 윤문수가 처음 그 처녀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던 날, 천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천씨 역시 윤문수를 눈여겨보던 터였으나 윤문수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미 어미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천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하지요. 그 뒤로 천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심은 세월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문수와 다시미 어미가 혼례를 올리고 오붓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록 그 불씨는 더욱 깊이 자리를 잡았지요. 그러던 차에 다시미 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씨는 상여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담장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이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중매쟁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뚝심 좋기로 소문난 오서방네 마누라였지요. 오서방네 마누라는 마루에 앉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제가 딱 맞는 처자를 알고 있습니다요. 마음씨도 곱고 살림 솜씨도 넉넉한 처자이옵니다. 중매쟁이가 데려온 처자는 다름 아닌 천씨였습니다. 천씨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얌전하고 단아해 보였지요. 속마음을 감추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윤문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갓난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앞질렀던 것이지요. 그렇게 천씨는 마침내 오래 바라던 자리 윤문수의 후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씨는 이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천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와 윤노인 앞에서 천씨는 더없이 살뜰한 어미였습니다. 갓난 다시미를 포대기에 곱게 싸서 등에 업고 다녔으며 아이가 울면 얼른 달려가 품에 안고 토닥였지요. 어미 없는 것이 얼마나 가여우냐 하며 눈물까지 훔치는 모습에 윤문수는 후처를 잘 들였다고 흡족해 하였습니다. 윤노인 역시 며느리가 마음씨 하나는 참으로 곱다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집안 어른들 모두 천씨의 속내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어른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천씨는 다시미가 배가 고파 울어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습니다. 찬 바람이 드는 방 구석에 아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지요. 어쩌다 마주치면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미가 천씨 옷자락을 붙잡으면 천씨는 소리 없이 그 작은 손을 뿌리쳤지요. 갓난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싶었겠지만 어린 것은 온몸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다시미는 천씨의 품에서 늘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천씨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미심이라 하였지요. 다시미와는 겨우 1살 차이였습니다. 미심이가 태어나던 날 천씨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가 생겼으니 그것이 천씨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뿌리가 되었지요. 천씨는 미심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배가 고플 새가 없게 하였고 추울 새가 없게 하였지요. 미심이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아이가 한마당에서 뛰놀 나이가 되자 두 아이의 차이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문수와 윤노인 앞에서 천씨는 언제나 두 아이를 고루 챙기는 척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나란히 앉히고 똑같이 어르는 모습에 두 어른은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지요. 그러나 두 어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미심이 앞에는 좋은 것이 먼저 놓였고 다시미에게는 남은 것이 돌아갔지요. 새 옷감이 들어오면 미심이 것을 먼저 끊었고 장터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오면 미심이 손에 먼저 쥐어주었습니다. 다시미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자랐지요. 불평 한마디 없이 새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마당을 뛰어다닐 줄 알게 된 나이였지요. 1살 터울의 미심이와 다시미는 날마다 붙어 다녔습니다. 봄이면 마당에서 꽃잎을 주워 모았고 여름이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발을 흔들었지요. 윤문수가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날이면 다시미는 괜히 더 신이 나서 미심이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닿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환한 것 같았지요.
그런데 두 아이는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다시미는 조용하고 속이 깊었지요. 넘어져도 울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시미는 달랐습니다. 발가락에 흙만 묻어도 소리를 질렀고 밥상에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입을 삐죽거렸지요. 세레댕기가 갖고 싶다. 떡이 먹고 싶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당장 어미를 찾아 뛰었습니다. 천 씨는 그런 미시미를 나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미시미는 귀한 것이라서 그렇지 하며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미시미는 그렇게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다시미는 그런 미시미를 곁에서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미시미가 때를 쓰면 달래주었고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확인해 주었지요. 미시미도 언니를 좋아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함이 어딘지 철이 없었지요. 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어머 어떻게 한마디를 하고는 이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미 천 씨가 그리 가르쳤으니 미시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윤문수가 갑작스레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더위를 먹은 것이려니 하였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밥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하였습니다. 약방을 수소문하여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약첩을 달여 올려도 차도가 없었고 윤문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천 씨는 병석 곁에서 정성껏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지요. 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들였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천 씨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다른 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남편이 자리에 눕자 집안의 살림 열쇠가 자연새 천 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곧간 열쇠도 천 씨가 쥐게 되었지요.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이제 모든 것이 천 씨의 손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윤 노인은 며느리가 살림을 잘 꾸린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윤문수는 병석에서도 두 딸을 걱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를 불러 손을 꼭 쥐었지요. 다시마, 내 어미 없이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아비가 늘 마음에 걸렸느니라. 다시미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지요. 내 어미를 닮아 마음이 고우니 어디서든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다시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윤문수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찬바람이 창호지를 흔들던 어느 날 밤, 윤문수는 끝내 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미는 아버지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미시미도 울기는 하였으나 한참 울다가 이내 잠이 들었지요. 윤 노인은 흰 수염을 떨구며 통곡하였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문수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천 씨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에 잠긴 과부의 모습을 잃지 않았지요. 문상객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부인이 참 갸륵하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문상객들이 돌아간 뒤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천 씨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곧간 열쇠를 쥔 천 씨는 먹을거리를 나누는 데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시미 밥상에는 흰 쌀밥과 좋은 반찬이 올라갔고 다시미 밥상에는 보리가 섞인 밥과 변변찮은 찬이 놓였지요.
새 옷감이 들어오면 미심이 것을 먼저 끊었고 다시미에게는 미심이가 입다 작아진 것을 내주었습니다. 윤 노인 앞에서는 두 아이를 고루 챙기는 척하였으나 노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천 씨는 하인들이 하는 일을 다시미에게도 거들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 때 함께 쓸라 하였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곁에서 돕게 하였지요. 윤 노인 앞에서는 다시미가 워낙 부지런하여 스스로 돕겠다 하였습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지요. 미시미는 그런 언니 곁을 슬금슬금 지나치며 말하였습니다. 언니, 힘들어 보인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지요.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탓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미시미는 그렇게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윤 노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을 잘 들지 못하였지요. 사랑채에 누운 채 집안 사정을 살필 기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미는 할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새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눈길도 모두 혼자 삭혔지요. 어느 가을 저녁 툇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어디서든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다시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이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다시미는 어느새 16살 처녀로 자랐습니다. 키가 훌쩍 커졌고 눈빛이 맑아졌지요. 죽은 어미를 빼닮았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천 씨의 미간이 좁아졌지요. 15의 미시미도 어느새 처녀 티가 났습니다. 어미 손에 귀하게 자란 덕에 살결이 곱고 몸가짐이 도도하였지요. 그 세월 동안에도 두 자매의 정은 나름대로 이어졌습니다. 미시미는 어미 눈을 피해 다시미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때가 많았지요. 언니, 심심해. 같이 놀자. 하며 다시미 손을 잡아 끌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미는 웃으며 잠깐 손을 내려놓고 미시미 말을 들어주었지요. 달 밝은 밤이면 두 자매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미시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언니, 저 별 봐. 저게 제일 밝다. 다시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집안의 차가운 공기도 잠시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미시미는 여전히 철이 없었습니다. 다시미가 힘들어 보여도 어머 어떻게 한마디를 하고는 이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윤 노인은 그 사이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사랑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고 겨울이 올 때마다 병세가 깊어졌지요. 다시미는 틈틈이 할아버지 방을 들여다보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윤 노인은 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반가워하였지요. 천 씨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살뜰한 며느리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잠이 들면 그 수고를 고스란히 다시미에게 넘겼지요. 윤 노인은 여전히 천 씨의 속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시미가 16이 되던 해 가을, 천 씨가 두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혼처 이야기였지요. 천 씨는 먼저 다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마, 내 혼처가 들어왔다. 마음씨 좋은 양반과 도련님이니라. 하인도 몇이나 되고 살림도 넉넉하니 걱정 말거라. 다시미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살짝 설레기도 하였지요. 양반가에 하인까지 있다 하니 그럴만도 하였습니다. 미시미는 눈을 반짝이며 언니를 바라보았지요. 언니 좋겠다. 하인이 있는 집이래. 철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미의 혼처는 고을에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깊은 산골의 선비 이한경이었지요.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었다 하나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천씨가 굳이 그 먼 산골의 가난한 선비를 혼처로 고른 데는 까닭이 있었지요. 멀면 멀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다시미가 이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미시미의 혼처도 그날 함께 정해졌습니다. 미시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도련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두 혼례는 하루 차이로 잡혔습니다. 다시미가 하루 먼저 떠나고 다음 날 미시미의 혼례가 치러지는 것이었지요. 미시미는 자신의 혼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뼉을 쳤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니 어머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잠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혼처가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기는 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혼례 걱정으로 마음이 옮겨갔지요. 혼례 전날 밤 두 자매는 뒷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시미가 조잘거렸지요. 언니, 나 내일 혼례복 입으면 예쁠 것 같지? 다시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시미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다시미의 손을 잡았지요. 언니, 가면 보고 싶을 것 같아. 평소답지 않게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다시미는 미시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잘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미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자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혼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미의 혼례는 혼례라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였습니다. 변변한 예물도 없었고 풍악도 없었으며 손님도 없었지요. 이웃 단악 둘이 다시미의 머리를 올려주었고 수수한 혼례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천씨는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다시미는 병석의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노인은 손녀의 손을 꼭 쥐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지요. 다시마, 할아버지가 몸이 이래서 혼례 자리에도 못 나가는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다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시미는 끝까지 웃어 보였습니다. 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냥이 들어 있었지요. 어디 가서 굶지는 말거라. 이것만이라도 가져가거라. 다시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서 가슴으로 번졌지요. 가마 하나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풍채도 없고 장식도 없는 낡은 가마였지요. 다시미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천씨는 마루 끝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미시미는 마당 한켠에서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지요. 다시미와 눈이 마주치자 미시미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다시미는 미시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 외딴집이었습니다. 낮은 담장에 허름한 기와 지붕, 마당은 넓었으나 쓸쓸하였지요. 마당 한편에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 이한경이 마당에 나와
다시미를 맞이하였지요. 여윈 얼굴에 눈빛만은 맑은 사내였습니다. 다시미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인은커녕 변변한 세간도 드물었지요. 천 씨의 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미는 입술을 꼭 다물었지요. 속았다는 서러움보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다시미는 그 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시미가 처음 산골집에 발을 들였을 때 집 안 사정은 눈으로 보아도 가슴이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재가 가득 쌓여 있었고 찬장에는 변변한 먹을거리가 없었지요.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였고 방 안 곳곳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은커녕 변변한 세간도 드물었지요. 천 씨가 말하던 넉넉한 양반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다시미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서러워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한경은 다시미를 맞이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변치 못한 집에 들어오게 해서 미안하오. 사정을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중매에서 그리 전하지 않았던 모양이오.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지요. 다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집이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한경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다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뒤섞여 있었지요. 이한경의 집안은 원래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유백일에서 세상을 떠났고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한경의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부터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몇 년째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이한경은 글 읽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지요. 다시미는 첫날부터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석의 시어머니는 여위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다시미가 조용히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지요. 다시미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다시미가 산골에서 첫날을 보내던 그 무렵 친정에서는 미심이의 혼례가 한창이었습니다. 천 씨가 그토록 공을 들인 자리였지요. 풍악이 울렸고 하객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심이는 곱게 단장한 얼굴로 가마에 올랐고 혼수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뒤를 따랐지요. 시댁은 과연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번듯하였고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지요. 시부모는 혼례 자리에서 이미 미시미를 보았으니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시미의 손을 잡고 어여쁘게 생겼구나. 우리 집에 꽃이 들어왔네 하며 흐뭇해하였지요. 그런데 혼례 저녁 자리가 끝나자마자 신랑이 아무 말도 없이 훌쩍 자리를 떴습니다. 시부모는 아들이 그래도 그저 오냐오냐 하였지요. 우리 아이가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금방 들어올 게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신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반쯤 녹아내리도록 미시미는 혼자 앉아 있었지요.
어미 손에서 귀하게만 자란 미시미가 이런 밤을 맞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서야 신랑이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왔지요. 시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도 껄껄 웃으며 해장국을 올리라 하였습니다. 아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요. 미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간절하게 보고 싶었지요. 다시 산골로 돌아와서 다시미의 살림은 막막하였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몇 줌 남아 있었고 된장독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다시미는 할아버지가 쥐어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은양으로 당분간 끼니를 이어가야 하였습니다. 다시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꾸리기 시작하였지요. 아침에는 시어머니 미음을 끓이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보잘것없는 반찬이 남아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한경은 그런 다시미를 보며 가만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글을 읽다가도 부엌에서 소리가 나면 얼른 일어나 도우러 나왔지요. 내가 물이라도 길어오리다. 다시미는 손을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책을 읽으셔야지요. 이런 일은 제가 하면 됩니다. 이한경은 멋쩍은 얼굴로 머뭇거렸지요. 부인 혼자 다 하게 두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오. 다시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이 집안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공부에만 매진하여 주십시오. 이한경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골의 아침은 몹시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다시미는 아랫마을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소금과 된장을 구해오려는 것이었지요. 장터는 산골치고는 제법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 자루와 생선 묶음이 즐비하였고 군것질거리를 파는 좌판도 여럿 있었습니다. 다시미가 장터 한켠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좌판 위에 탐스럽게 쌓인 곶감이 눈에 들어왔지요. 주황빛 곶감에 하얀 분이 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안악이 다시미에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잡숴보슈. 오래 것이라 달디달답니다. 다시미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달고 쫄깃한 맛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미의 머릿속에 집마당의 감나무 두 그루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감나무에는 주먹만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아무도 따지 않아 그냥 떨어지고 있던 감들이었습니다. 다시미는 손에 든 곶감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감나무의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터를 걸어 올라오는 내내 그 생각은 점점 단단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다시미는 마당의 감나무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졌고 주홍빛 감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다시미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부탁한다.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감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지요. 다시미는 그것을 주워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의 아침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져 마당을 붉게 물들였지요. 다시미는 날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홍빛 감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곶감을 먹어본 뒤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막상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감을 깎아 말리면 된다는 것쯤은 알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지요. 잘못 만들면 썩거나 굳어버린다는 말을 장터에서 얼핏 들은 터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미는 다시 아랫마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소금을 구해오는 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하였지요. 장터 어귀를 들어서자마자 지난번에 곶감을 팔던 좌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홍빛 곶감이 소쿠리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하얀 분이 곱게 앉은 모습이 보기만 해도 탐스러웠지요. 좌판 뒤에는 지난번과 같은 안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안악으로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이 넉넉하였지요. 다시미는 조심스럽게 좌판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안악이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요? 다시미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곶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운 곶감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악은 다시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앳된 얼굴에 눈빛이 반듯한 새색시였지요. 안악은 피식 웃으며 옆자리를 탁탁 쳤습니다. 앉아보슈.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가르쳐 드리리다. 안악은 곶감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감은 서리를 두세 번 마친 뒤에 따야 단맛이 깊어진다는 것. 딸 때는 꼭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아야 빛깔이 곱게 나온다는 것을 차례로 일러주었지요. 그리고 깎은 감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끝에 매달아 초반에는 햇볕에 충분히 말리고 어느 정도 말려지면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로 옮겨야 한다 하였습니다. 열흘에서 보름쯤 지나면 손으로 꼭꼭 눌러 모양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감 안에 단물이 서서히 겉으로 배어나오면서 하얀 분이 돋아난다 하였지요. 그 분이 곱게 앉아야 제대로 된 곶감이라 하였습니다. 다시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안악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지요. 빛깔이 고와야 하고 눌렀을 때 안이 촉촉해야 하오. 너무 딱딱하게 말려도 안 되고 너무 무르게 두어도 안 되지요. 그러더니 소쿠리에서 곶감 하나를 집어 다시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슈. 이렇게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가 딱 좋은 것이요. 다시미는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보드랍고 촉촉한 감촉이 느껴졌지요.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느낌을 손 안에 새겼습니다. 장터를 떠나며 다시미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안악에게 들은 말을 하나씩 되새겼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당의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니 아직 서리를 맞지 않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다시미는 며칠을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지요. 며칠 뒤 서리가 2번 내리고 나서야 다시미는 감을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꼭지를 살려 하나하나 정성껏 따냈지요. 이한경이 사랑채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부인, 내가 올라가리다. 다시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손을 다치시면 안 됩니다. 붓을 잡는 손이지 않습니까? 이한경은 그 말에 멈칫하였다가 이내 다시미가 따서 내려주는 감을 받는 것을 거들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일하며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감을 따고 나서
다시미는 부엌에 앉아 껍질을 깎기 시작하였습니다. 꼭지를 남기고 최대한 얇게 깎아냈지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시미는 멈추지 않았지요. 1개, 2개, 3개. 깎아낸 감들을 지프로 꼰줄에 하나씩 꿰어 처마 끝에 매달았습니다. 주홍빛 감들이 찬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다시미는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시작이었지만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한경이 사랑채 문을 열고 처마 끝에 매달린 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것이 다 곶감이 되는 것이요?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서방님. 제대로 된 곶감이 될 것입니다. 이한경은 빙그레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딘지 다시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감을 깎기 시작하였지요. 처마 끝에서는 감들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어서자 처마 끝에 매달린 감들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하고 주홍빛이던 감들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며 짙은 붉은 빛으로 변해갔지요. 다시미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처마 밑에 서서 감들을 살폈습니다. 혹시 곰팡이가 피지는 않는지, 너무 빨리 굳어버리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였지요. 어느 정도 말려지자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로 옮겼습니다. 안악이 일러준 대로였지요. 열흘이 지났을 무렵 다시미는 감을 하나씩 손으로 꼭꼭 눌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지요.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질 것 같았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미는 장터에서 받아 쥐었던 그 감촉을 손 안에서 되살리며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 아니 촉촉하게 느껴질 정도. 그것이 기준이었지요. 며칠에 한 번씩 눌러주기를 반복하는 사이 감들은 점점 납작하고 도톰한 모양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시미가 처마 밑으로 나가보니 감 표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살며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감 안에 단물이 서서히 겉으로 배어 나와 굳은 것이었지요. 다시미는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얗고 보드라운 분이 손끝에 묻어났지요. 다시미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한경이 마침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부인, 왜 그리 웃으시오? 다시미는 손끝을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분이 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한경은 다가와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하오. 한 달이 지나자 곶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분을 곱게 두른 탐스러운 곶감이었지요. 다시미는 하나를 떼어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들어갔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고 쫄깃하였지요. 그러나 다시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과 아쉬운 표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장터 안악의 곶감보다 단맛이 조금 덜하고 빛깔도 조금 덜 고왔지요. 처음 만든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었지요. 다시미는 남은 곶감을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장터에서 곶감 좌판을 펼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 둘씩 곶감이 팔려나갔지요.
장터 안악도 다시미를 알아보고 다가와 곶감을 하나 집어 맛을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처음 치고는 꽤 잘 만들었소. 내년에는 더 잘 되겠구려. 다시미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지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미의 손에는 엽전 몇 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다시미에게는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자신의 손으로 판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다시미는 산길을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더없이 맑고 높았지요. 한편 그 무렵 미시미의 시댁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시미의 남편은 혼례 첫날부터 술자리를 즐기더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 버릇이 더욱 깊어졌지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늦게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사흘씩 나흘씩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술만 마시는 것도 아니었지요. 도박판을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이란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기 어려운 법이지요. 잃으면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걸었고 걸면 걸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남편은 기생집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밤새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지요. 시부모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오냐오냐 하였습니다. 사내가 좀 놀 수도 있지 하며 감싸기 일쑤였지요. 미시미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라도 꺼내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직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참고 기다리면 철이 들겠지. 미시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재산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나 곶감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미시미는 감을 잡았습니다. 하인들의 품삯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장에서 외상이 쌓여갔지요. 미시미는 밤마다 혼자 앉아 언니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러나 어미 손에서 귀하게만 자란 미시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날이 밝으면 또 하루를 버티고 밤이 오면 또 홀로 눈물을 훔쳤지요. 결혼 전 화려하던 날들이 꿈처럼 아득하였습니다. 이듬해 가을, 다시미의 처마 끝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감들이 매달렸습니다.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감을 사들인 덕분이었지요.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더 정성껏 손질하였고 빛깔도 한결 곱고 탐스러운 곶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미는 그 곶감을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좌판을 펼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지난해 다시미 곶감을 사간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습니다. 저 곶감이 그 곶감이요? 달고 쫄깃하다던 그것 하며 너도 나도 손을 내밀었지요. 가져온 곶감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다시미는 다음 장날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였지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아랫마을 장터를 넘어 이웃 고을 상인들 귀에까지 닿았지요. 어느 날 포목전을 하는 상인이 다시미를 찾아왔습니다. 다시미 곶감이라 하면 이제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소이다. 내가 대신 팔아드리리다. 다시미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곶감 상자가 여러 고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지요. 뒷마당에는 곶감 상자가 하나둘 쌓여갔고
들어오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다시미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약값을 넉넉히 마련하였고 집 안 곳곳을 조용히 손보았지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빈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담장 밖에서 보면 여전히 수수한 산골집이었습니다. 다시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뒷마당 깊숙이 쌓여가는 곶감 상자들은 담장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한경은 그 사이에도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불을 밝히고 밤이 깊도록 책을 놓지 않았지요. 다시미가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미음을 끓이러 부엌으로 나가면 사랑채에는 이미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지요. 다시미가 곶감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는 동안 이한경은 과거 급제로 집안을 빛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경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다시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내년 봄에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볼까 하오. 다시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이한경은 말없이 다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깊고 따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다시미가 수수한 차림으로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담장 밖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에는 천씨가 서 있었습니다. 먼 산골까지 직접 다시미를 보러 온 것이었지요. 천씨는 담장 틈으로 집 안을 살폈습니다. 다시미는 낡은 치마에 수수한 차림으로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허름해 보였지요. 뒷마당 깊숙이 쌓인 곶감 상자들은 담장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씨의 눈에는 가난한 산골 살림만 들어왔지요. 천씨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고생스럽게 사는 다시미의 모습이 영 흡족하였지요. 오랫동안 품어온 시기심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씨는 아무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천씨는 사랑채로 들어가 병석의 윤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다시미 잘 있더이다. 낭군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더군요. 윤 노인은 힘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잘 산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노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지요. 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노인에게는 잘 산다고 하였지만 천씨의 마음속에는 다시미가 허름한 산골집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처녀 시절부터 품어온 시기심이 이제야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천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봄이 오자 이한경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미는 사랑채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한경이 고갯마루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한경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한 차례 훑고 지나갔지요. 이한경이 떠난 뒤 다시미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 작은 사당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미음을 끓이고 이내 일손을 잡았지요. 마음속으로는 남편 걱정이 가득하였으나 손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일로 달랬지요. 날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지요. 다시미는 장터에 내려갈 때마다 혹시 한양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면 방이 붙는다 하였지요. 그러나 산골까지 소식이 닿으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미는 애가 탔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미시미의 시댁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시미의 남편은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지요. 처음에는 집안 재산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도박판에서 잃는 돈은 채워 넣는 돈보다 늘 더 빨리 불어났지요. 하인들의 품삯이 밀렸고 장에서 외상이 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에게도 큰일이 닥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을 수령 아래에서 관아 살림을 맡아보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나라 돈을 조금씩 빼돌려온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그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꼼짝없이 관가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관가에 불려가던 날, 관아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장롱을 열고 곳간을 뒤졌지요. 미시미는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빼돌린 나라 돈을 물어내야 하였고 집안 재산의 상당 부분이 몰수되었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도박빚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늘어섰지요. 남편은 그 소란 속에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고 시어머니는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미시미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혼례 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문득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는 하인도 있는 넉넉한 양반가에 시집갔다 하였지요. 어미 천씨가 그리 말하였으니 미시미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언니는 저 산 너머 넉넉한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하였지요. 미시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를 느꼈습니다. 결국 미시미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들고 나온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였지요. 어느 날 아침 장터상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이 집 도련님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셨다 하오. 다시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요. 장원급제. 그 두 글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미는 뒷산 사당 앞으로 달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갯마루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미는 마당에 서서 고개를 들었지요. 관복을 갖춰 입은 이한경이 말 위에 앉아 고갯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붉은 관복이 봄볕을 받아 빛났지요. 다시미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이한경이 말해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며 다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기다리게 하였소. 목소리가 떨렸지요. 다시미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이한경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다는 소식은 산골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올렸지요. 이한경은 고을원님 아래에서 벼슬자리를 받게 되었고 머지않아 한양으로 올라가 더 큰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산골 외딴집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하였지요. 다시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고 목소리는 조용하였지요. 이한경은 벼슬자리를 받은 뒤 다시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오. 함께 가주겠소.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이한경은 다시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트인 손이었지요. 곶감을 만들고 살림을 꾸리며 수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이한경은 그 손을 가만히 쥐었지요. 부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소. 다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몇 년 만의 일이었지요. 아들의 장원급제 소식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지요. 다시마,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다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좋은 날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나도 함께 데려가 주겠느냐. 다시미는 두 손을 모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당연하지요. 함께 가셔야지요.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날 밤, 다시미는 마당의 감나무 앞에 혼자 섰습니다. 봄바람이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앙상한 겨울 가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다시미는 손으로 나무줄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가지를 흔들었지요. 감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친정집에는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든 미심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천씨는 딸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지요. 번듯한 혼수를 들려보냈건만 돌아온 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시미는 어미 앞에 앉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지요. 남편의 도박, 시아버지의 횡령, 집안의 몰락. 천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골라준 혼처가 이렇게 끝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병석의 윤 노인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지요. 미시미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윤 노인은 힘없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고생이 많았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천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미시미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문득 다시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산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다시미. 천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나마 자신이 다시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천씨는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정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천씨가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화려한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따랐고 가마 하나가 그 가운데를 천천히 나아오고 있었지요. 관복을 갖춰 입은 사내가 말을 타고 그 곁을 나란히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누구의 행렬이요? 누군가 대답하였지요. 이한경 나으리 행렬이라오. 이번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을 받으셨다 하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이 마을 출신이라 하던데 윤문수 어른의 따님이라 하오. 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지나 천천히 친정집 앞으로 멈추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천 씨는 눈을 크게 떴지요. 그 부인이 바로 다심이었습니다. 다심이가 가마에서 내리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이한경이 말해서 내려 다심이 곁에 나란히 섰지요. 하인들이 앞뒤로 줄을 섰고 가마 뒤로는 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여럿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부인이 윤문수 어른 따님이라 하오. 어릴 때 저 집에서 자란 아이 아니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천 씨는 대문 앞에 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저 단아한 부인이 다심이라니. 저 관복 입은 사내가 다심이 남편이라니. 불과 얼마 전 담장 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다심이는 낡은 치마에 수수한 차림으로 마당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 허름한 산골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천 씨는 까맣게 몰랐지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시미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지요. 다시미가 미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락한 시댁에서 돌아온 미시미의 얼굴은 예전에 도도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수척하였지요. 다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시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시미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터졌지요. 다시미는 미시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미시미는 한동안 언니 품에서 울었지요. 다시미는 이한경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병석의 윤 노인을 찾았습니다. 윤 노인은 가느다란 눈을 뜨고 손녀를 바라보았지요. 다시미가 절을 올리자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시마, 할아버지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는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지요. 다시미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이한경도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할아버님, 부인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빛이 돌았지요. 이한경은 집 안에 들어선 뒤부터 눈을 크게 뜨고 살폈습니다. 다시미에게서 새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지요. 다시미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한경은 진작부터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처음 다시미가 산골로 왔을 때 비단 주머니에 든 은양 몇 잎이 전부였다는 것, 변변한 혼수 하나 없었다는 것이 윤문수 같은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한경은 벼슬자리를 이용하여 조용히 집안 재산 내역을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윤문수가 살아있을 때 집안 살림이 넉넉하였다는 것. 그런데 윤문수가 죽은 뒤 병석에 누운 윤 노인을 모시는 사이 재산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곳간 열쇠를 쥔 천 씨가 해마다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시미에게 돌아가야 할 친부의 유산도 고스란히 천 씨 손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다시미를 먼 산골로 시집 보내면서 혼처를 속인 것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한경은 이 사실을 관아에 고하였습니다. 천 씨는 관아에 불려가게 되었지요. 포졸들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천 씨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속이며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온 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죄목이 하나씩 읽혔지요. 시아버지 재산 횡령, 다시미 유산 착복, 혼처를 속인 사기. 천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지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빼돌린 재산은 모두 다시미에게 돌려주고 천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지요. 다시미는 판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통쾌함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저 담담하였습니다. 천 씨는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등 뒤에 꽂혔지요.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 살아온 여인에게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천 씨가 대문을 나선 뒤 집안은 오랫동안 조용하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고요히 쏟아졌지요. 다시미는 마루 끝에 서서 빈 대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지요. 그저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시미가 다시미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미시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도 되겠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귀하게만 자라온 미시미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미는 알고 있었지요. 다시미는 미시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 있을 자리가 여기밖에 더 있느냐? 미시미는 눈물을 훔치고는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그 이후로 두 자매는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윤 노인은 다시미가 돌아온 뒤로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루에 나와 햇살을 쬐었고 저녁이면 두 손녀가 가져다 주는 밥상을 받았지요. 다시미가 곁에서 미음을 떠먹여 드리면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한경도 틈이 나면 사랑채에서 나와 장인께 인사를 올렸지요. 윤 노인은 손자 사위의 관복을 바라보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빛이 돌았지요. 이한경은 관직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미에게 함께 가자 하였지요. 다시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방님, 저도 한양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한경은 놀란 기색 없이 다시미를 바라보았지요. 산골에서 혼자 살림을 일으키고 곶감을 팔아 집안을 지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양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싶었지요. 이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소. 다시미는 빙그레 웃었지요.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다시미는 마당에 혼자 나와 오래된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자란 나무였지요. 어린 시절 이 나무 아래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미는 손으로 나무줄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었지요.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다시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한양에 올라온 다시미는 미시미를 데리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골목에 사람이 모이는지, 어느 가게에 발길이 잦은지 눈으로 익혔지요. 미시미는 처음에는 볼 것이 많아 두리번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시미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조금씩 눈이 트이기 시작하였지요. 어느 날 미시미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언니, 나도 도울게. 다시미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저 애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지요. 다시미는 산골 시절 함께 일했던 상인에게 연통을 넣어 가을마다 곶감을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발품을 팔고 사람을 만나고 조건을 따지는 일을 묵묵히 혼자 해나갔지요. 이한경은 낮에는 관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밥상에서 이한경이 물었지요. 오늘은 어디까지 다녀왔소? 다시미는 그날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차분히 늘어놓았습니다. 이한경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각자의 하루를 나누는 저녁 밥상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듬해 가을, 다시미의 곶감이 한양시장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시미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였지요. 이한경이 관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시간과 다시미가 보자기를 챙겨 나서는 시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자주 마주쳤지요. 이한경이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겠소. 다시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도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 나갔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미의 일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미시미도 어느새 다시미 곁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었지요. 결혼 전 도도하고 철없던 모습은 많이 가셔 있었습니다. 다시미는 그런 미시미를 볼 때마다 말없이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었지요. 미시미는 그것을 알아채고 피식 웃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나란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어느 해 가을 저녁 다시미는 집 마당에 혼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혼자 사귀던 어린 날들, 산골 허름한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 처마 끝에 감을 매달고 서서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피어오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아버지가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든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 자리를 만들었지요.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습니다. 다시미는 조용히 소매를 여미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내일 아침에도 이른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미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모진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그 고요한 선함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천 씨는 평생 남을 짓밟아 얻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지요.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다시미의 이야기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